가끔 제가 시를 쓰다 보면 사람들이 제목 물어요. 언제부터 시를 쓰냐, 또는 어떨 때 시를 쓰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묻죠. 여러 사람이 다 아시다시피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할 때는 무언가를 끄적거리면서 자기 자신을 달래본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는 또 한번 큰 일을 한번 겪고 난 뒤에 제가 어디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내 마음을 나타내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내가 정신을 가다듬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내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저런 사람도 견디는데 나 같은 이런 아픔쯤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걸 또 시로 다 쓸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저 나름대로는 아마 제가 시를 쓰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한참한 길을 계속 걸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에게 시는 참 소중하고 귀한 어떤 하나의 모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다들 오시는 것을 보면 그나마 또 시를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이러니까 다들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뭐 잘 쓰나 못 쓰나를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잘 쓰나 못 쓰나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잘 씁니까? 어떻게 하면 쓰냐면 시 쓰는 거 사실 어려운 거 없어요. 내 마음을 그냥 나타내는 거니까 쓰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길 때는 자기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계속 들여다보면 어떻게 조금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한 번 써가지고 잘 될 수는 사실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시인이라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쓰다가 보면 조금 더 다듬어질 수도 있고, 조금 느려지다 생각하면 조금 한 몇 번 더 볼 수도 있고, 이름으로써 자기 마음을 나타내는 거니까 사실 절대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애들 계속 물어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썼습니까? 어떨 때 씁니까? 어떨 때라고는 없어요. 그냥 언제 내 마음을 쓰고 싶을 때 쓰고, 저는 제 나름대로 또 마음이 우울할 때는 벌써 잘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거기에서 노트북 갖고 가서 계속 쓰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내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보기도 하고, 특히 해운대 같은 데 가면 저녁에 버스킹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가가지고 좀 소재를 참 많이 찾아요.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노래를 듣다 보면 이 사람 이야기도 듣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듣고 저 노래가 어떻다 이 노래가 어떻다 많이 들으니까 그런 걸 듣고 또 집에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막 이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혹시 뭐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하실 거 없으면 여기 지금 쭉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보면 저게 좋은 필리턴을 본다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오늘 이걸 동네에 한강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하나하고 참 예쁜데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항상 이렇게 둘러달라고 항상 공원 쪽으로 와요. 공원 쪽으로 오면 하나하고 너무너무 예쁜 데인데, 오늘 거기 어디냐면 파란공원하고 중앙초등학교 사이가 아주 좁은 골목이 있어요.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에 들어서면 항상 거기 오후 2시와 3시짜리 사이쯤 되면 조그만 벌레들이 많이 기어다녀요. 그날 오늘 갔다 와서 보니까 벌레들을 이렇게 가는 길을 제가 열심히 살펴보니까 거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한 발짝 성금성금 걷는데 걔들은 조그만 그런 사람 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도대체 저런 인내심을 어디서 배운 걸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끊임없이 걸어가요. 자기 목적지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걸어가니 자기는 항상 멈출 수도 있고 어떤 지치면 뭐 이렇게 그만둘 수도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제대로 계속 걸어가니까 저런 인내심은 어디서 배운 걸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저거 진짜 티끌 같은 걸로 눈물처럼 뛰어간다 그런 데를 나타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를 쓰다 보니까 그 조그만 발로도 뭔가 글씨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벌레는 해결가루로 기어가며 지금 쓰를 부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게 저는 전화로 그렇게 쓰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또 그런 조그마한 벌레를 보고 어떻게 표현할지 표현 방법이 다 틀리니까 제 시를 보고 느낌 좀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네네. 저기 정교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겠고요. 네. 그 다음에 벌레가 개미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혹시 나중에라도 그 벌레가 무슨 벌레인지 좀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가다가 그 개미 같기도 하고 개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그만 벌레들이 기어가니까 정확하게 저게 어떤 벌레라고는 이름 지을 수가 없고요. 저게 저 온몸이라 그러면 너무나 조용하고 한적하고 너무나 조용하고 한적하고 그런 데서 제가 그렇게 느낀 겁니까?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습니까? 저기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저기요. 아까 저번에 말씀하신 건데 그때 너무나 조용하고 조용한 한낮이거든요. 너무나 조용하고 네, 너무나 조용하고 조용한 데서 제가 이걸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런 느낌이 없이 오직 그거 하나만 보고 두 번째 시로 넘어갈까요? 그러게 이형부터 저번에 하나 읽어놨겠습니다. 선생님이 낭송이 아니고 낭독을 해주셔야 돼요. 알았냐? 없지? 예. 한 읽고 있어. 또 뒤에가 읽겠습니다. 제가 엽서 부분만 보겠습니다. 역설을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아무거나 읽겠습니다. 밑으로 가요. 제가 읽을게요. 설교의 전몸 필기철입니다. 박주영. 파랑공원과 중앙초등학교 사이에 그늘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와 3시 사이 이름 모를 벌레 한 마리 기어가고 있다. 새들은 추락의 절벽에서 날아가는 법을 배운다지만 저것들은 인내심을 어디서 배운 걸까? 티끌 같은 발로 눈물처럼 기어 햇살이 가만히 조팝나무 잎사귀에 손 얹고 있는 한나. 저 교회 저 온몸 피빛을 본다. 벌레는 회벽 아래로 기어가며 지금 시를 쓴다. 이런 시를 보면 이런 걸 느끼지 않나요? 이게 저렇게 조그만 벌레들도 저렇게 열심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어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있을 때 주저앉지 말고 우리도 끝까지 한번 힘차게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그러니까 작은 벌레를 보면서 선생님이 이 정도 사유를 한 거는 그게 바로 시인의 눈이고 마음이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저는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래전에 애들 아빠를 잃었어요. 이래도 저들 아빠가 제일 막내고 5남매 중에 제일 큰 아주버님은 살아 계셨어요. 그런데 제일 윗분하고 제일 아랫분인데 저들 아빠가 먼저 가셨어요. 제가 미처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거겠죠. 그런데 그 아주버님이 저들 아빠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늘 그분을 뵈면 또 남들을 보는 거 저도 참 뭔가 편안하고 많이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뭐 신랑도 가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시댁에 가노 이렇게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뭐 제가 그래도 아무리 남편은 갔지만 그래도 시댁이니까 아주버님 세실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갔었어요. 그래 한날 이렇게 이제 선물 드리고 돌아오는데 진짜 느꼈어요. 누가 엉덩이를 톡톡 치는 것같이 느꼈어요. 정말. 저는 그 남편 손길이라고 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너 정말 잘하고 있다. 고맙다. 내가 없어도 너 이렇게 잘하는구나. 와, 진짜 그때 제가 소름 끼칠 정도로 느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바로 쓴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바로 써가지고 이렇게 시를 썼는데 이 시가 좋다고 서울서 어디고 선생님들이 너무나 칭찬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잘 아시겠지만 구석동 선생님은 이걸 텍스트로 해가지고 애들 가르쳤대요. 아, 이게 짧은 시가 단숨에 이렇게 제가 쓴 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호응을 해주는구나 싶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았고 좀 많이 좋았습니다. 아빠시라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게. 시제를 그 저녁이라고 이렇게 뭐 명명한 그런 거예요. 네, 그날 제가 돌아오는 길이 저녁이었어요.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 저녁이었으니까 건강할 때 돌아오면서 느꼈으니까. 그래. 저는 제 나름대로 그것도 시 제목이 되게 좋더라고요. 막 써놓고 보니까. 좋아요. 예. 옛날에 문희재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목을 너무 이렇게 시에 국한되게 짓지 마라. 엉뚱하게 가져와서 가져오는 그게 좋은 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생각이 나서 원래 저렇게 썼는데 그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질문 사실 있으세요? 네. 네. 쭉 그냥 이해를 좀 되다가 말은 없어도 성격은 있다 해서 제가 무슨 뜻인가 계속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진짜로 어떤 것으로 좀 쉽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은 돌아가시는 분이니까 말은 없죠. 그래서 제 엉덩이를 두드리는 거기 아빠가 두드리는 그게 완전히 저한테 느껴오는 거니까 그 전제는 있는 거죠. 예, 정적이란 말이 누군가 근처에 있으면서 서로 말이 보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으로도 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이렇게 문득문득 어떻게 생각나면 얼른 머릿속에 잡아여가지고 막 그렇게 쓰세요. 그러면 문득문득 번쩍번쩍 좋은 시간 있을 겁니다. 누구 한 사람 낭독해 주실 분 있으세요? 읽어드려야지. 전영, 박주영. 아주버님은 죽은 남편을 많이 닮았다. 오늘 아주버님 생신이다. 작은 선물을 드리고 돌아오는 길 누가 엉덩이를 톡톡 친다. 말은 없어도 정적은 있다. 내 다 안다. 그 사람이다. 자기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남편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 너무 함축된 거라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 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 생명을 내셨던 서정시라는 분은 우리나라 하는 누구도 따르지 못할 그런 참 특유의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다행히 저를 집하고 근교에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또 진짜 자주 뵙고 뭐 제가 공원에 나가면 선생님도 공원에 나가고 뭐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자주 만나고 뭐 이랬는데 선생님이 이제 파킨슨병에 들어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이제 병이 없으실 때는 막 서울에서 어디서 막 시인들이 찾아오고 막 대구 시인들은 물론이고 그렇게 많이 찾아오시던데요. 막상 선생님이 병에 들어가지고 막 꼼짝도 못하고 할 때 사실 참 외로우시더라고요.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늘 가까이 있는 제가 선생님 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원에 주영아 혼나 공원에 가면 선생님 계시고 떠들 때 제가 바빠서 안 나가면 저들 아파트 근처에 거기 아파트 꼭 앉아 계세요. 봐주요 내 여기 있다 좀 나오나 이러면서 사실 많이 그렇게 저는 되게 안타깝고 진짜 그런 참 진짜 우리나라에서 진짜 놓치기 아까운 그런 시민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몸이 저러니까 저렇게 외로워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래 어느 날 그 파란공원 벤치에 늘 앉아있으면 이게 아시는 분이 많아가 아실 거예요. 바로 항상 못 앉았어요. 항상 삐딱하게 턱이 삐딱 자세요. 그래 건강하셔도 그래갖고 편찮으셔도 그래갖고 그게 항상 그분의 삐딱 자 고유의 자세예요. 그때도 이제 벤치에 그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멀리서도 알아요. 그 선생님 자세를 보면 선생님 선생님이시구나. 그때도 이제 가니까 늘 농담을 잘 하세요. 나는 오래 안 살기다. 딱 9살까지는 살기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선생님이 무슨 소리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도 오래 사셔야지. 아이고 나 싫다. 보고만 됐다. 더 이상 나 안 산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 선생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싶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9살까지야. 그래가지고 그날도 선생님하고 막 농담하고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몸은 그리 하시는데 그 앉아서도 농담은 잘하세요. 농담은 아이고 싫다 나 오래 안 살겠다. 그거가 됐다. 난 9살까지 살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선생님이 어디 몇 살까지 사셨어요? 76세까지 사셨어요. 그런 선생님이 99살까지 살 거라는 선생님이 76살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왜 그렇게 99살까지 계속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어머님이 99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시기는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나도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안 살겠나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아마 선생님이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잘 계셨으면 그렇게 사실지도 모르죠. 워낙 술 드시고 워낙 독한 담배를 드시고 이러니까 그 같은 심상 우리 심상 문학이 선배시라 가지고 심상 총회 때 갔다 오면 막 술을 얼마나 드시는지 그냥 못 오세요. 막 업해가 오고 막 이 지경으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니까 그 건강을 일찍 다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99살까지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건강관리를 잘했으면 아마 백수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우리 그런 선생님의 시를 더 오래 봤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시를 못 본 그게 참 안타깝죠. 더 오래 사셨으면 더 좋은 시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도 문생님 많이 아시잖아. 이야기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황정숙 씨 이야기 한번 해볼래요? 그래도 우리 황정숙 씨도 문쌤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잖아. 문인수 시인이 남자입니까? 네. 문인수 시인이 남자입니까? 남자죠. 우리 남자도 시키는 재성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주영 씨님 축하드리고 제가 이 낭독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냥 교과서 읽듯이 막 그렇게 읽고 이러거든요. 그 용서해 주세요. 잘 못해요. 엽서 박주영 대구중앙초등학교 담벼락을 끼고 돌면 저만치 화랑공원 벤치에 그가 얹혀있다. 특유의 삐딱 자세 니코틴의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꼬남은 전자담배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나는 딱 99살까지만 살 기다. 에고 생룡 쪼매만 더 보태시지에 뭐하려고 고구마 됐다. 허허허 하하하. 흰 구름이 웃음 따라 흘러간다. 그 웃음 따라 99살까지 살 거라던 그를 무심한 흰 구름이 떼매고 흘러간다. 감사합니다. 나는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 표현은 그분이 웃음소리를 표현한 겁니까? 문인수 선생님 예. 선생님이 선생님 웃음소리가 제 웃음소리가 섞였어요. 네? 선생님 웃음소리하고 저 웃음소리가 섞였다고요. 네. 네네. 네.
더 질문하실 거. 네. 네. 지금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시가 읽는 사람이 나름대로 감상을 하게 되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시인님께서 의도해서 시를 그렇게 저렇게 지었는지 아니면 우연치 않게 읽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건지 좀 아주 기가 막히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이제 이 문인수님의 어머니 9살까지 살다 돌아왔어요. 마지막에 흰구름이 이제 문신을 떼려고 흘러가는 걸 보이는데 그 어머님이 9살 살았으니까 그 구름으로 의인이 돼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또 이 구름이 감정이라고 치면은 감정을 많이 피우다 보니까 건강에 데쳐가지고 담배가 또 문신을 집회에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이익적으로 연결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시 제목을 엽서라고 했는데 엽자가 있자 물론 우리 편지 엽서라고 쓰지만 굳이 또 억지로 연결시키면 담배 그 엽자가 돼가지고 담배 때문에 그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연상이 돼서 엽서봤습니다. 제목을 어디다 치고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연결점이 의도하고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굉장히 저보다도 훨씬 생각이 깊으시네요. 저는 그때 날씨가 선생님하고 막 이야기 나누는 중에 보니까 구름이 너무너무 이쁜 구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계속 나는 9살까지 살 기다 뭐 이렇게 샀는데 구름 보니까 막 예쁜 구름이 흘러가는데 저렇게는 안 해야지. 저렇게 흘러가는 구름처럼 우리 선생님을 보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막상 이렇게 보내드리고 나니까 그때 내 본 구름이 바로 저 구름이구나. 그때 선생님이 나는 그만했다. 나는 갈게다. 계속 그 가던 그때 본 구름이 저 구름이 결국 선생님을 때문에 가는구나.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생각이 깊으시네요. 아주 좋은 시를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 쓰는 건 아니까. 혹시 시 쓰세요? 아주 춥다요. 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엽서는 전부 이거는 제가 선생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선생님이 시집하는 그걸 제가 낭독을 해드렸거든요. 그때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어가지고 그 다음날 손기는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수영이 씨 괜찮나? 살아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이러면서 그럴 정도로 가까웠던 분이니까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선생님에 대한 시를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알고 싶은 거 없으세요? 넘어갈까요? 네. 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문신에서 150만 초등학교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셨는데 네. 그걸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저는 시를 몰라가지고 아니, 예, 그래도 돼요. 예, 그래 쓰셔도 되고, 그거 다뤄도 되고 안 다뤄도 돼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예. 의도가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네. 저는 제가 중간에 잠깐 다른 말씀 드려볼게요. 저는 제가 글을 쓰게 된 동기가 애를 초등학교에 제가 좀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애를 낳으면 초등학교였고 보니까 저거를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여가지고 선생님 얼마나 힘드시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천지라는 게 이렇게 천지라는 걸 봉투에 해가지고 선생님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게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봉투 주는 게. 그래서 저는 늘 편지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 몇 개 날아가고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시겠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편지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학기 넘어갈 때는 제가 진짜 다른 사람 다 드리는데 저도 안 들들 수가 없어서 조금 드렸어요. 진짜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제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이 100일장이 있는데 한번 나가보실 수 없겠는가. 그리고 어떤 데인데요 이러니까 저는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고난 선생님이 그 유명한 조수기 선생님이 있어요. 수필가로 유명한 선생님. 그리고 저는 그분이 수필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저는 사양을 하니까 그분은 어머님 나가보시라고 하고싶어요. 그 선생님이 근육에서 나가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은 아직도 제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 아들한테 그 선생님이 연락을 서로 해요. 전화 두고. 그래서 참 고맙죠. 진짜 은사님이시고. 잠깐 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많이 여행을 다녀보셨겠지만 저 까바도로가 가가지고 항상 제가 여행 갈 때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저는 진짜 운 좋다 이랬는데 여기 갔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유럽이 완전히 진짜 끝쪽이라 가지고 거기 가면 너무너무 좋고 거기 가면 꽃밭도 막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 가면 유럽의 끝이라 가지고 땅끝 마을이라 가지고 바다가 끝 닿는 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고 하도 말을 들어가지고 저는 그걸 생각하고 왔는데 들어서자마자 막 포가 소독해지기 시작하는데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요. 진짜 내가 얼마나 진짜 기대를 하고 왔는데 진짜 막 속도 상하고 근데 우위도 있고 우산도 쓰고 이랬는데도 막 우산 날아가고 막 우위는 엉망이 되고 막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행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여행 왔다는 그 여행 증명서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안 받고 가는데 저는 길이 그걸 받아요. 그 폭우를 뚫고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걸 끌안고 막 오면서 덜덜덜덜 떨고 오면서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 이런 시를 썼는데 그냥 단순히 여행시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건 다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한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누가 읽어주고 낭독을 하시면 더 좋고 한진아 선생님 오셨네요. 예, 낭송하고 해주세요. 낭송가로 유명한 분인데 이렇게 모셔도 되겠습니까? 저는 박정용 선생님과 같은 심성시인데
한 가족입니다. 우리 심상 시내를 아주 오래전부터 살림살이를 아주 열심히 잘해줬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거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보다 높아 박주영. 여행객들을 당기기라도 하듯 성급한 비바람이 맨발로 뛰어나온다. 유럽 대륙의 서쪽 한 곳 수평선과 어우러지는 꽃밭을 보고 싶다는 마음에 가하는 거대한 폭력이었다. 까보다 높다는 이미 자욱하다. 기척 없이 달라붙는 빗줄기가 등판을 때리고 있는 4월의 포르투갈. 서사시인 키모링스는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니 기쁨과 슬픔이 만나는 곳이라고 내 발목을 당겼지만 도무지 한 조각의 땅도 볼 수 없는 늪에 갇힌 기분이다. 난파 직전에 침몰 직전에 포효하는 배처럼 어디가 어디인지 꾀재재한 얼굴로 달아나는 우산만 쳐다보다 돌아나오는 길 저기 위태롭게 서있는 관광 안내소. 비바람이 몸이 밀리면서 품에하는 기념증명서가 현기증을 일으킨다. 헐레벌떡 해안을 벗어나자 천천히 녹는 빗소리. 하늘의 변죽에 맞춰 못다본 대륙의 땅이 우수수 일어선다.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 유럽 대륙은 땅굴 마을을 까보다로 가라고 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여행을 하셨겠지만 여행을 보면 여행을 하다 보면 남기고 싶은 이야기도 많잖아요. 많이들 여행하시고 많이들 적어오세요. 그러면 다 그 나름의 쓰다 보면 하나의 시가 되고 수필이 되고 다 좋은 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시를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글을 쓰려면 일단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짧은 글이라도 그 일기 메모로 한번 써보세요. 나는 오늘 뭐 했다.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거기 좀 나중에 길어지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하여튼 매일 한 장, 매일 하나를 메모하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크게 안 해도 오늘 저녁에 뭘 먹었다, 오늘 누굴 만났다, 오늘 뭐 신랑하고 한 대판했다, 하여튼 짧게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거 점점점 하나가 사죽을 달고 하다 보면 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좋은 시를 쓸 수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들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저기요, 선생님, 네. 제목을 한번 선생님이 까보다 높다라는 제목. 그 지상 이름이 밑에 있던 맨 밑에. 땅 끝나고. 이걸 해설해요. 네. 그 진영 이름. 진명 이름이. 다른 분은 여쭤볼 거 없나요? 제가 계속 여쭤봐도 될까요? 아우 예, 좋죠. 네. 예, 그 시는 뭐 의도한 거 안 같은데 읽고 나면 자꾸 뭐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것인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 이제 바다와 땅이 맞닿는 그런 경계 부분이 그 이제 시 중에
아픔과 슬픔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좀 맞닿은 그런 기분이고 그런데 그 바다 끝에 갔는데 날씨가 아주 예상치 않게 그냥 늪에 갇힌 기분, 물을 덮어쓰는 그런 상황으로 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 물이 그 폭운이 모르겠는데 물이 오히려 덮고 그 강물이 일어선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땅에서 바다를 보러 갔는데 예상치 않게 땅을 버리고 바다로 갔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그 비를 버리고 다시 내가 살던 땅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느낌? 네, 그렇죠. 슬픔인가? 기쁨인가요? 이게 왔다 갔다 내려가면서 뭔가 끝을 보러 갔는데 다시 되돌아오는 느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기쁨과 슬픔이 만나는 곳이라고 이 대목은 키모렌스가 말했는 거예요. 키모렌스라는 시인이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그곳에는 기쁨과 슬픔이 만나는 곳이더라. 이래가지고 나도 그러면 한번 가보자.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거든요. 막상 가가지고 그런 걸 하나도 못 보고 그야말로 비방 엄청 맞고 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이 여기 아시겠지만 유럽에는 진짜 날씨가 변덕이 심해요. 검색 괜찮다가 검색 비 오다가 이렇거든요. 이렇게 엉망으로 막 사람을 진짜 잡을 듯이 비가 오던데 거기 해안을 벗어나다 조금 나오니까 하늘이 싹 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변죽에 맞춰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이해가 되나요? 네. 제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시를 이렇게 많이 준비를 안 했어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말씀들 많이 안 하시니까 자꾸 넘어가는데. 네? 그냥 하는 김영수가 현직직을 어디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여기 아바그로파 가면은 여기 방문했다는 기념 증명서를 줘요. 기념 증명서를 주는데 거기까지 가면 그거 사람들이 다 여행객들이 그걸 받아서 오거든요. 근데 그날은 너무너무 이게 비가 오니까 그거 뭐고 필요 없이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획고 그걸 받고 비 맞을까봐 막 이렇게 끌어안고 왔다는 거죠. 그거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는 말이죠. 이영록 선생님 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다른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보면 이 시를 보고 좀 에로틱이 이제 이런 시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보면 제가 애들이 전부 서울에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가면 일주일 이상 못 있어요. 왜냐하면 화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때마다 저는 법정 스님이 생각나요. 무서운 생각이.
스님이 그거 늘 누가 선물이라고 난화분을 하나 주시더래요. 그걸 갖다 놔놓고 스님이 어디 다른데 갔다 오시면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날 일찍 오신대요. 그래 하도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만 그걸 남을 줬었대요. 그러니까 크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그게 이제 무수유라고 이제 보통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와 똑같이 저도 서울에 가면 다른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이게 집에 물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기껏 해봐야 한 이틀은 견딜 수 있어요. 물 안 주고. 집에 오면 얘들이 전부 말라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시를 지금 이야기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 계속 할게요. 지금 여기는 시가 없는 건데 제가 그 시를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보면 막 그 물 주기 바쁘고 이랬거든요. 그들 집에 이제 서울에 안 가고 집에 있을 때는 일주일쯤 되면 얘들이 이제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마르기 시작하면 제가 아무리 그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무리 들여놓은 유혹해도 절대로 나 안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걔들이 물 돌라고 막 나하고 소리치는 것 같아요. 들어누워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날 보고 막 이렇게 물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 같아도 저는 모른 척 한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에로틱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시를 잠깐 제가 혼동을 했는데 치유자 이것도 제가 화분에 물을 주고 한참을 지나서 물받침을 여니까 거기 살찐 지렁이 한 마리가 얼마나 제가 기억을 하겠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징그럴 때도 징그럽고 막 징그러운데도 무언가가 아이고 나를 봤다는 생각.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 막 예를 들어 막 옷을 이렇게 벗고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내 행동이 저게 다 봤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막 몸이 꼬싹 드는 거예요. 요새 또 막 젊은 애들이 막 어디 가서 화장실에가 어디가 막 눌러가지고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그게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오버랩 되니까 와 진짜 오랫동안 내 진화를 다 엿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분에 물을 주고 한참을 지나 물받침을 여니 거기 살찐 지렁이 한 마리 보기 내밀었다. 시급을 한 건 징그러워서만은 아니다. 뭔가를 나를 엿보고 있었다는 사실. 침입자라고 제가 돌아들었어요. 오랫동안 나의 진화를 다 엿본 적은 아무도 모르지만 저놈은 안다. 내 바스트 웨스트 사이즈를 칭칭 감으며 그리고 팬티 색깔까지 그렇게 저게 내 모든 걸 다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내 사실 하나하나가 저한테 다 노출되는 거예요. 나는 발이 오그러진다. 일상을 행간 사이사이 뱀처럼 숨어 얼마나 자주 나를 훔쳐봐왔을까. 저것은 어쩌면 저것은 내 안의 날숨과 들숨까지 지켜보는 놈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도 모르게 찍히고 잡히는 일상, 섬뜩하다. 우리 그렇잖아요. 일상에. 우리는 CCTV 없는 데가 없고 요즘 어디 가도 잘못하면 찍히고 이런 험한 세상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 살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엄청 드는 거예요.
와, 저게 숨어가지고 얼마나 나를 그동안 훔쳐봤겠노. 아이고 세상에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시를 하나 썼습니다. 관음증 환자다. 지렁이가. 질문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조용하셔가지고 한번 읽고 질문하면 안 돼. 유전자심. 유전자심. 아, 여기 유전자 남성자예요. 아 그래요? 한 읽어봐 주실래요? 침입자 박주영. 가뭄에 물을 주고 한참을 지나 물받침을 여니 그리 살찐 지렁이 한 마리 고개에 내밀고 있다. 기겁을 한 건 징그러워서만은 아니다. 뭔가가 나를 엿보고 있었다는 사실. 침입자. 오랫동안 나의 진화를 다 엿본 저것. 아무도 모르지만 저놈은 안다. 내 바스트, 웨스트 사이즈를 칭칭 감으며 그리고 팬티 색깔까지. 나는 발이 오그러진다. 일상의 현관 사이사이 뱀처럼 숨어 얼마나 자주 나를 훔쳐봐 왔을까. 어쩌면 저것은 내 안의 날숨과 불숨까지 지켜보는 놈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도 모르게 찍히고 잡히는 일상 선뜻하다. 감사합니다. 이 시를 보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우리 참 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 어디 가서 뭐 CCTV 요새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SNS에 다 자기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험하고 참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렁이가 네. 그 지렁이 자리에 휴대폰을 넣으면 요즘 들어맞거든요. 예? 지렁이 자리에 우리 휴대폰을 딱 대입하면은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죠. 맞네. 네. 지렁이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휴대폰 잃으면 영혼을 뺏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도 휴대폰을 찍어놓으면 딱 맞는 시가 아닌가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단어 중에서 네. 오랫동안 나의 진화를 다 본 진화라는 용어가 이제 아마 그 시인의 네. 어떤 좀 기만한 착상으로서 느껴지는데 네. 많은 단어 중에서 진화를 우리 이제 이게 하루하루 이제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있어요. 익어가고도 있지만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진화라는 표현을 쓴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 진화라고 쓰는 이유는 내가 하루하루 변해가는 거를 그렇게 표현했는 건데 조금 이상한가요? 아니 이상한 건 아니고 네. 아주 적절한 단어 같은데 네. 내가 발전하는 어떤 예. 몸은 비록 이제 늙어가지만 내 정신은 말고 영혼이 그런 느낌으로 썼나 싶어서. 예. 잘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궁금한 건 없으세요? 이렇게 이럴 때 말씀 많이 하는 것도 자기 시의 발전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질문이든지 상관없는데 제가 오늘 저는 오늘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아가지고 시를 몇 편만 이렇게 갖고 왔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한 편 한 편 그럼 읽어보실래요? 돌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식으로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처음 시간 마음대로 골라. 아무 예. 저는 이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의 저 공문 필기체를 바라는 동원이나 초등학교 사이에 눈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와 3시 사이 이름으로 벌레 한 마리 기어하고 있다. 새들은 추락의 절벽 위에서 날아가는 돌을 배운다 했지만 저것들은 인내심을 어디서 배운 걸까? 티끌 같은 알로 눈물처럼 익어갑니다. 햇살이 가만히 좁은 나무 잎사귀에 손을 또 있는 듯합니다. 저거의 저 온몸 필기체를 본다. 벌레는 해벽 아래로 걸어가면 지금 시를 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 네 편의 시 중에서 어떤 시가 조금 선생님들 마음에 드시나요? 시 중에서? 취입자가 좋아요. 취입자가 좋아요. 취입자가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험 나 읽지? 최군 씨. 시험 나 읽어. 이거 원래 너무 이순애만 읽고 그다음에 이순애 읽고 있어. 최군 씨 이거 시 하나 읽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세요. 저는 너무 잘하죠. 모릅니다. 역사 대구 중앙초등학교 담벼락 끼고 배우면 저만치 화랑공원 벤치에 그나 뭉쳐 있다. 흑요의 삐딱 자세, 니코틴의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꼬남은 전자담배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나는 딱 99까지만 살기다. 에고 셈요. 좀만 더 보태보시지. 뭐라고? 그거만 됐다. 허허허 하하. 흰 구름이 웃음 따라 흘러간다. 그 웃음 따라 99살까지 살 거라던 그를 무심한 흰 구름이 떠내고 흘러간다. 선생님, 네. 이렇게 시를 다이락을 띄울 때는 어떨 때 이렇게 띄우고 네? 아, 연구본이요? 연구본이요? 예, 연구본은, 네. 어떻게? 연구본은 따로 없고, 자기가 쓰다가 보면 자기가 띄우고 싶은 데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는 거 어느 정도 그거 쓰면, 그 다음에는 그거하고 조금 달리하는 문장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면 돼요. 네. 시가 처음에 할 때 보니까 네. 옛날에는 뭐 책을 쓰고 또 돈을 쓰고 책을 쓰고 돈을 쓰고 이래 하는 게 많았잖아요. 옛날에 정행시. 예, 네. 그런데 그게
자기 감으로 이렇게 하는 예. 그 그 운율이 있잖아요. 그 운율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돼요. 이지 선생님. 아이고, 저 죄송합니다. 30분에서 아, 괜찮아요. 이지선 빨리 나와. 유명한 양성가. 아, 얘기 잘 알잖아. 맞습니다. 맞아가지고. 그러면 저는 까고 다뤘다. 까고 다룰까 박지훈 여행객들을 반기기라도 하듯 성급한 비바람이 맨발로 튀어나온다. 유럽 대륙의 서쪽 한 곳 수평선과 어우러지는 꽃밭을 보고 싶다는 마음에 가하는 거대한 폭력이었다. 까보다로가는 이미 자욱하다. 기척 없이 달라붙는 빗줄기가 등판을 때리고 있는 4월의 포르투갈 서사시인 키무르미스는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기쁨과 슬픔이 만나는 곳이라고 내 발목을 당겼지만 도무지 한 조각의 땅도 볼 수 없는 늪에 갇힌 기분이다. 난파 직전에 침몰 직전에 표류하는 배처럼 어디가 어디인지 꾀죄죄한 얼굴로 달아나는 우산만 쳐다보다 돌아 나오는 길 저기 위태롭게 서 있는 관광 안내소 비바람에 몸이 밀리면서 품에 안은 기념증명서가 현기증을 일으킨다. 헐레벌떡 해안을 벗어나자 천천히 눕는 빗소리 하늘의 변죽에 맞춰 못다 본 대륙의 땅이 우우 일어선다. 아니 이렇게 제가 오늘 생각해낸 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어떻게 뭐 연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말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뭐 낭송만 계속하니까 제가 조금 강의가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교수님. 저는 현산에서 오늘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영화 도서관 세 강좌 때 듣고 있는 어떤 강의를 듣고 있나요? 아침 10시부터 이정현 음악 교수님이 영상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2시부터 12시가 오늘은 마쳤고 그냥 도서관 책 공부하다가 2시에 전진문 교수님 책상입니다. 제목도 지금 하라고 오늘 처음 뵙고 메모는 한참 전에 해놨었거든요. 저는 도서관은 좋은 프로도 많고 해가지고 피디하고 도서관을 유치원 삼아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까 침입단 하실 때 다른 시를 좀 생각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시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까요? 잠깐만요. 시집을 갖고 왔는데 제가 좀 시를 많이 넣어놓고 제가 잘못했어요. 이번 시집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하세요. 그 시집에 대해서 이번에 나온 그 시집에 대해서. 여기 제 시집에 보면 이게 하브의
물서덕하는 시가 있거든요. 화분에 물서덕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그리 영원한다고 나 쉽게 눕지 않아. 짐짓 모르는 척 뒷짐지고 있지. 표면이 갈라지고 타들어가는 잎새 들어놓을 욕해도 시끄럽고 지저분한 숨소리 한 귀로 듣고 흘려. 풀 죽은 목소리에 밀려 인석으로 못 밀어넣는다. 팔팔한 바람 속 견디지도 못하고 자그마한 흔들림에도 삐끗거리며 조금씩 내려앉는다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 극도에 달한 몸, 가쁜 숨몰아쉬며 힘겹게 살부비는 그때 비로소 내가 물을 퍼붓지. 흠뻑 한 번을 져도 화끈하게 거침없이 자지러지게 멈출렴 후끈하게 전율하며 숨고를 때 비로소 멈추는 거야. 그래야 뿌리 잘 뻗어 꽃 활짝 피지. 이런 식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면 뭐 나 들어놓으요 해도 뭐 비로소 내가 물을 퍼붓지. 흠뻑 한 번을 저도 화끈하게 이렇게 막 쓰니까 조금 달리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시 가지고 되게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 시도 사실 있어요. 그런 시도 있고 제가 시집을 몇 번 안 가져와가지고 많이 드리지도 못하고 사실 좀 죄송하네요. 이 시집에 대한 얘기하세요. 제가 첫 시집을 내고 첫 시집 제목이 문득 거가 없다예요. 그게 21년 전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제 남편을 보내고 막 넋두리같이 막 그렇게 쓴 시라 가지고 그 시 쓰고 난 뒤에 출판하고 난 뒤에 제가 시를 계속해서 시를 쓰면 그 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빠를 그리고 막 그리워하고 막 이런 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참 동안 시를 못 썼어요. 다른 사람들 보고 다른 사람들 계속 그런 식으로 뭐 피곤할 거 아니에요. 제 그거를 계속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참 시를 안 쓰고 좀 이렇게 다르게 쓰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사실 많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중간중간 이제 청탁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시를 쓰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형을 좀 하고 이랬는데도 그래도 조금씩 그 내용이 자꾸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 그렇게 탈피하려고 노력하면서 쓰는 이제 조금씩 시를 쓰면서 이제 그렇게 노력해서 모은 시가 이번에 이제 발표했는 시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많이 이렇게 시를 못 쓰는 이유가 그 시의 흐름이 계속 안 빠져달아나가지고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신경 쓰면 그것보다 먼저 생각이 들고 먼저 자꾸 떠오르니까 그 시에서 막 해방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해방되기도 사실 싫었어요. 해방되면 막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사람 다 똑같겠지만 아빠가 막 자기가 일찍 가려고 생각을 했는지 엄청 저한테 잘해줬어요. 그 고마움에 또 제가 더 빨리 그 사람을 못 잊어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시를 쓰다 보니까 계속 또 시를 쓰다 보면 시를 쓰다 보면 그 시가 이런 거예요. 그 기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좀 될 수 있는 걸 안 모으고 그래도 몇 번 이래 아까 그 시처럼 몇 편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를 탈피하려고 가다가 조금 늦춰진 시집이 이번 시집이에요. 그러니까 첫 시집 내고 좀 오래 되는 거죠. 이번부터는 제가 더 열심히 써야죠.
이번에 기회를 해가지고 열심히 쓰고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게 제가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이번에 시집 내고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 받은 고마움으로 또 열심히 써야 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집 제목. 이 꿈꾸는 천막이라고 문학 세계사에서 나왔거든요. 문학 세계사 들어가면 이 시집을 읽고 살 수가 있어요. 좀 많이 갖고 나눠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 일상에서 잠시 느끼는 시가 좋은 시니까 여러분들도 시를 쓸 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뭐 오래 이렇게 시를 쓰는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이런 시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의 행간 사이사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생각나는 시를 이렇게 한 줄씩 두 줄씩 쓰다 보면 그게 나중에 자기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진보하다 싶으면 조금 이렇게 번치고 조금 아니다 싶으면 조금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시가 되는 거고 시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써서 다 좋은 시인이 되길 바랍니다. 저요? 네. 예,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건강이 괜찮나요? 예. 건강합니다. 운동 열심히 합니다. 아, 예. 저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아침 헬스장에 가서 2시간 하고 1시간 또 공원에 가서 걷고 하루에 꼭 새벽에 3시간 운동해요. 운동하는 게 제일 좋은 체력 건강의 지름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보내고 저는 사실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잠깐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이렇게 최진실이라는 그 연예인 있잖아요. 그분이 자살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애들이 보였으면 절대로 안 죽었을 거다. 저는 아빠 보내고 몇 번 기절하고 몇 번 그러면서 내가 왜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해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애들이 안 보였으면 아마 저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것도 어느 한참 더 가다 보면 어느를 보니까 내 앞에 아들 둘이 있더라고요. 그 아들 또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랬어요. 재진실 갔을 때 와 아들이 보여야지. 아들이 보였으면 절대 그런 생각 안 했을 건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몇 살이었어요? 네. 50대였습니다. 아들입니까? 네. 갑자기 그런데 걔들이 너무나 지금 저한테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빠 탓이라고 생각해요. 내 아빠가 저한테 그렇게 지어지성을 하니까 그걸 그대로 애들이 받더라고요. 여기 남자분들 여자분들한테 잘하세요. 그대로 애들이 그대로 해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씩 시를 쓰면서 이제 그렇게 노력해서 모은 시가 이번에 이제 발표했는 시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많이 이렇게 시를 못 쓰는 이유가 그 시의 흐름이 계속 안 빠져달아나가지고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쉬면서 그것보다 먼저 생각이 들고 먼저 자꾸 떠오르니까 그 시에서도 막 해방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해방되기도 사실 싫었어요. 해방되면 막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사람 다 똑같겠지만 아빠가 막 자기가 일찍 가려고 생각을 했는지 엄청 저한테 잘해줬어요.
그 고마움에 또 제가 더 빨리 그 사람을 못 잊어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시를 쓰다 보니까 계속 또 시를 쓰다 보면 그 시고 시를 쓰다 보면 그 시고 이런 거예요. 그 기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좀 될 수 있는 걸 안 모으고 그래도 몇 번 이래 뭐 아까 그 시처럼 몇 편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를 탈피하려고 가다가 조금 늦춰진 시집이 이번 시집이에요. 그러니까 첫 시집 내고 좀 오래 되는 거죠. 이번부터는 제가 더 열심히 써야죠. 이번을 기회를 해가지고 열심히 쓰고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게 제가 노력해야 되고 또 이번에 시집 내고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 받은 고마움으로도 또 열심히 써야 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집 제목. 이 꿈꾸는 천막이라고 문학세계사에서 나왔거든요. 문학세계사 들어가면 이 시집을 읽고 살 수가 있어요. 좀 많이 갖고 나눠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 일상에서 잠시 느끼는 시가 좋은 시니까 여러분들도 시를 쓸 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뭐 오래 이렇게 시를 쓰는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막 이런 시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의 행간 사이사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생각나는 시를 이렇게 한 줄씩 두 줄씩 쓰다 보면 그게 나중에 자기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진보하다 싶으면 조금 이렇게 고치고 조금 아니다 싶으면 조금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시가 되는 거고 시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써서 다 좋은 시인이 되길 바랍니다. 시요?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이 괜찮네요. 예. 운동 열심히 합니다. 아, 예. 저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아침 헬스장에 가서 2시간 하고 1시간 또 공원에 가서 걷고 하루에 꼭 새벽에 3시간 운동해요. 운동하는 게 제일 좋은 체력 건강의 지름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보내고 저는 사실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잠깐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이렇게 최진실이라는 그 연예인 있잖아요. 그분이 자살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애들이 보였으면 절대로 안 죽었을 거다. 저는 아빠 보내고 몇 번 기절하고 몇 번 그러면서 내가 왜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해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애들이 안 보였으면 아마 저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것도 오늘 한참 더 가다 보면 오늘 보니까 내 앞에 아들 둘이 있더라고요. 그 아들 또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제진실 갔을 때 와 아들이 보여야지. 아들이 보였으면 절대 그런 생각 안 했을 건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몇 살이었어요? 네. 50대였습니다. 아들이니까. 네. 그런데 걔들이 너무나 지금 저한테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빠 탓이라고 생각해요. 내 아빠가 저한테 그렇게 지어지성을 하니까 그걸 그대로 애들이 받더라고요. 여기 남자분들 여자분들한테 잘하세요. 그대로 애들이 그대로 해요. 오늘 감사합니다.